유튜버 형님들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이제 드디어 월드컵이 4경기씩 진행이 됩니다. 지금까지는 2경기씩 해가지고 별점도 좀 낮게 가고 금액도 낮게 가는데 이제는 본 게임이죠. 4경기씩 하기 때문에 뭐 좋아 보이는 경기들이 꼴랑 4경기긴 한데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메리트 있는 경기들이 많아서 이제는 금액적으로도 올려가야 될 시기고, 그리고 어제 경기는 제가 말했잖아요. 분석하면서도 2경기 자체가 뭐 전체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뭐 대충 찍자 아니면 뭐 배당률 찍자. 그래서 어제는 뭐 별점도 안 드렸고 캐나다는 언더 됐는데 이제 미국이 이 뭐랄까 2경기 다 시청했는데 캐나다 경기는 뭔가 좀 애매한 감이 있죠. 알폰스 데이비스 제가 어제 말했듯이 나올지 안 나올지 핵인데, 그 전술에 또 핵이 이제 빠지는 부분도 크고, 제코는 뭐 있으나 마나긴 하고, 그리고 아침에 이제 미국 대 파라과이, 뭐 우리 포체티노 감독의 이제 전설의 일군을 이끌고 미국이 파라과이를 대패해버렸네요. 응? 확실히 근데 뭐 패스웍도 좋고 뭐 그 친선전 때 보여줬던 아쉬웠던 부분도 뭐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뭐 잘했긴 하거든요. 근데 여기에 너무 뽕을 치지 마세요, 여러분. 파라과이 뭐 남미에 그래도 뭐이 월드컵도 올라왔고 G6 수비로 보여줘서 올라왔는데, 일단은 그 초반에 그 자책골이 너무 컸어요. 거기서 이제 약간 이제 우리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뭐 깝치다가 처먹히고, 물론 이제 중앙이 이제 압박을 벗겨내지를 못하더라고 파라과이가. 그만큼 파라과이도 원래라면 이제 월드컵에 뭐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인간도 아니잖아요. 이번에 티켓 수가 많아져가지고 물론 이제 그 남미 월드컵 예선에서는 잘해가지고 올라온 것 같긴 한데 뭔가 좀 좋진 않았죠. 그래서 미국이 뭐 발로건 잘 넣고 뭐 하고 플리시카의 호흡 이런 것도 좋긴 했는데, 네, 일단은 좀 지켜봐야겠죠. 물론 조별 예선을 이제 통과하는 거에 있어서는 미국이 뭐 물론 한 경기긴 한데 이거만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은 뭐 높지 않나. 근데 이제 위에 올라와가지고 이거 5승까지 할 각이냐, 그 정도는 좀 아니진 않을까 라는 생각. 너무 뻥이 치여있지 마세요. 잘한 건 맞긴 한데 그렇다.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 가보도록 할게요.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합시다. 카타르 대 스위스. 일단은 뭐 카타르 해봐야 뭐 유명한 뭐 그 카타르 살라, 아피프와 아이들이 있죠. 아피프와 아이들. 근데 아직 아피프는 뭐 아직 30대까지는 아니죠. 한 29살? 이제 30대 되는 것 같은데 뭐 그 정도 수준이긴 한데 나머지 애들이 받쳐줄 수 없잖아요.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중동 축구를 보면서 느낀 게, 사우디는 제가 말했듯이 좀 한 가닥을 좀 하는 것 같아요. 그래도 대용병 시대에서 자국 레벨들이 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뭐 잘 하더라고요. 근데 카타르 쪽도 근데 대용병 시대 맞잖아요. 근데 얘네는 발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최근에 친선전 경기도 봐도 그렇고, 뭐 물론 친선전과 본 게임이 다를 수 있죠. 미국처럼. 근데 너무 그랬어요. 그 아일랜드와의 친선 경기에서도 아일랜드 그 전반에 퇴장당하고 나서도 이게 무슨 압도적인 경기도 아니고 11대 11이었는데 반반 사이드 가는 거 보면은 너무 그래요. 그리고 우리나라랑 했던 이제 엘살바도르와의 경기에서도 카타르가 뭐 점유율만 앞섰지 공격적인 면모도 다 떨어졌고, 그런 거 봤을 때 카타르가 뭐 기대치가 없어요. 기대치 없다. 뭐 방금 말했듯이 유럽과의 이제 친선 경기, 스위스도 유럽 팀이죠. 근데 냉정하게 아일랜드보다는 뭐 수비력에서는 전혀 밀리지 않는 팀인데, 이제 아일랜드 자체가 공격과 중원 라인이 수비 라인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팀 아닙니까? 그래서 이 스위스는 약간 그런 느낌이죠. 아일랜드보다 그런 중원과 앞선에 있어서 거의 1.5배 좀 더 앞서는 그런 팀이기도 하고, 그런 거 봤을 때 뭐 카타르는 솔직히 기대가 없어요. 기대가 없고 이 조가 스위스, 카타르, 그 다음에 캐나다, 보스니아인데 꼴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, 스위스도 큰 뭐 부상자 라인들이 없죠. 근데 뭐 물론 이제 스위스도 생각해 보면은 뭐 슈퍼 S급 친구들은 없잖아요. 그냥 뭐 앞선에 은도에라든지 바르가스, 오카포, 엠볼로, 그다음에 중원에 이제 자카, 뭐 소우, 프로일러, 뭐 야사리, 그다음에 수비라인 아칸지, 엘베디, 아멘다, 뭐 코벨 키퍼. 냉정하게 슈퍼 S급 친구들은 아니긴 한데 샤키리가 뭔 샤키리입니까? 언제적 샤키리야? 샤키리는 이제 없지. 샤키리 뭐 토템으로 데려오려면 그냥 한 자리가 아깝지. 마치 네이마르를 데려온 것처럼 그런 느낌이지. 샤키리는 이제 안 되죠.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이기도 하고 폼도 떨어졌는데 언제적 샤키리를 찾고 있는 겁니까? 이젠 앞선 얘네죠, 얘네.
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경기는 뭐 스위스가 뭐 카타르 상대로 뭐 잡고 가야겠죠. 솔직히 이 존에서 최악체기도 하고 이 존은 뭐 캐나다 보스니아 경기하는 거 봐도 캐나다도 뭐 압도적인 뭐 플레이도 아니기도 하고 뭐 스위스가 무난하게 진출하지 않을까요? 스위스.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 대 이제 모로코. 일단 브라질 쪽에는 뭐 수비 쪽에 웨슬리 결정하고 그다음에 네이마르는 뽑히긴 했으나 그냥 토템 느낌이긴 하죠. 그냥 뭐 무언의 압박으로 인해서 안첼로티가 뽑은 느낌이죠. 그리고 뭐 말했듯이 선발 보장은 없다고 했으니까 뭐 네이마르도 지금 뭐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. 몸 상태가. 그래서 뭐 그냥 토템 느낌이고 모로코는 이제 앞선의 탈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구에르드랑 그 베티스의 이제 주포 공격수 앞대에 잘줄기 요 인간 이제 결정하죠. 탈비도 안 나온다면 좀 그렇긴 해. 모로코도 앞선이 많이 바뀌었죠. 모로코도 원래라면은 여러분 속에 이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친구들 모로코 하면은 뭐 그 엔네시리 세비야에 있던 과거 그 다음에 부팔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킴 지에시 첼시산 뭐 이런 애들 수비 쪽에 올버에 뛰었던 뭐 사이스라든지 이런 애들이 이제 없죠. 그래서 모로코도 앞선 자체가 좀 그렇긴 해요. 뭐 물론 그래도 뭐 레알산 디아스 있고 그다음에 호베네디는 사이발이 있고 방금 말했듯이 앞대는 이제 그 부상으로 해서 나올 수가 없는 부분과 그다음에 탈비까지도 못 나온다면은 좀 그래요. 근데 모로코는 뭐 아시다시피 과거 이제 월드컵도 그렇고 아프리카 네이션스도 그렇고 수비의 힘이 대단했잖아요. 물론 이제 뭐 수비 쪽에도 안 적었네. 아구이르드가 빠지긴 하나 그래도 여러분 하시는 뭐 중거리도 날릴 수 있는 측면에 이제 하킴이라든지 마즈라이라든지 레아드, 와디 어느 정도는 건재는 하긴 해요. 뭐 옛날에 비했을 때 근데 모로코가 좀 떨어지는 건 맞긴 합니다. 그래서 앞선도 옛날에 뭐 그런 친구들이 없고 근데 반대로 브라질도 냉정하게 좀 떨어지긴 했죠 전력적으로. 물론 앞선 자체야 뭐 하피냐, 뭐 비니시우스, 마르티넬리, 쿠냐, 엔드리 그다음에 뭐 치아고 뭐 어느 정도는 뭐 요새 좀 폼이 좀 괜찮은 친구들도 뭐 소집이 됐고 그다음에 수비 라인이야 뭐 말할 거 근데 중원이 좀 아쉬운 감이 있죠. 확실히 현대 축구 사회에서 중원이 좀 강한 팀들이 많이 우위를 점하가는 게 있잖아요.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감은 있죠. 둘 다 뭐 전력적으로 약화됐긴 했다. 뭐 그런 느낌. 그리고 이제 브라질이 그건 있죠. 최근에 이제 친선전 경기에서 좀 파나마 상대로 뭐 대승을 하긴 했는데 경기력이 뭐 완전 찍어 누른 스타일의 느낌은 좀 아니었기 때문에 뭐 골도 좀 먹혔고 그다음에 약간 모로코에 이제 데뷔해가지고 친선전에 아프리카 팀과의 대결이 있었잖아요. 살라가 이끄는 이집트. 그 경기도 2대1로 이기긴 했으나 뭐 완전 막 가두리치는 그런 느낌도 아니기도 했고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. 모로코가 이집트보다는 약간 상위 호환 느낌의 친구들 아무리 뭐 전력적으로 좀 떨어졌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집트보단 낫잖아요. 뭐 그런 걸 좀 빗대어 봤을 때 모로코가 뭐 여전히 뭐 수비와 중원 라인 자체들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세대 교체도 되고 탄탄한 감은 있기 때문에 뭐 브라질이 이긴다고 해도 뭐 차바를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. 거기다 이제 핸디값도 이제 1ND도 아니고 2ND까지도 주어졌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모로코 2프렌 정도면은 메리트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 경기는 언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결국에는 브라질이 뭐 앞선 자체들이 괜찮긴 하나 그래도 파괴력이 옛날만큼 뚫어내는 그 빈도수 자체들도 좀 떨어지기도 했고 그나마 이 아프리카 팀에서 탄탄한 수비력을 가장 자랑하는 모로코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언더 보셔도 매우 좋은 선택이 될 듯. 그 다음에 이제 IT 대 스코틀랜드. IT는 뭐 고출한 친구들 냉정히 없죠. 그냥 뭐 변방돌이 유럽 친구들 플러스 그나마 뭐 썬더레드의 이제 이시도르 그 다음에 이제 울버의 벨가르드 정도 요 정도 제가고는 뭐 에이스급 친구가 없죠.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여러분이 아시는 맥토미니가 원래 좀 아팠는데 그 훈련하는 거 봤는데 훈련했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뭐 맥케나 정도는 미정이고 나머지 뭐 존 맥긴이라든지 퍼거슨, 크리스티 그 다음에 여기가 로버튼슨의 나란가요? 로버튼슨, 티어니 뭐 앞선이 좀 스코틀랜드 좀 그렇죠. 조지 어스트, 벤도크, 뭐 채아담스 좀 뭐랄까 B급 감성의 이 공격수 라인들 근데 그래도 뭐 중원과 수비 라인들이 빵빵하고 언제든지 중거리를 때려줄 수 있는 뭐 자원들도 많기 때문에 낫죠. 이 경기 자체가 IT가 물론 돌풍을 한번 일으키긴 했죠. 뉴질랜드 상대로 대학살 하지만 친선전 그
페루 상대로 물론 이제 베스트는 다 가동을 안 하고 1.5군 정도 썼다고는 하지만은 페루가 세대 교체 진행 중이기도 하고 옛날보다 압도적인 그런 부분도 아닌데 선제골을 넣고 막판에 이제 연달아 두 골을 쳐먹히면서 지는 뭐 경기력도 압도적이지도 않고 그냥 IT도 마찬가지죠. 약간 농어촌 전령 티켓수가 많아져가지고 복중에서 기어왔는데 안 된다고 생각해요. 결국에는 스코틀랜드도 뭐 유럽 내에서 강호의 팀은 아니긴 하나 IT보다는 확실히 체급이 더 높고 뭐 크게 엄청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스코틀랜드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. 그리고 기존점 대비해서는 언더 보겠습니다. 언더. 배당이 동배 수준인데 왜 언더를 보냐? 일단 기본적으로 스코틀랜드가 IT 상대로 압도적이긴 할 수 있긴 하나 뭐 방금 말했듯이 앞선 자체가 B급 공격 라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좀 애먹을 수는 있다고 봐요. 그래서 뭐 스코틀랜드는 뭐 무실점할 것 같은데 골을 몇 골 넣냐 그런 느낌. 그 다음에 이제 호주 대 티르키예. 호주도 많이 성장을 했죠. 옛날과 다르게 이제 호주도 유럽산 친구들이 많이 이제 즐비를 하는 건 맞긴 합니다. 그리고 최근에 이제 친선전 경기에서 멕시코 상대로도 팽팽한 모습을 보여줬고 스위스 상대로는 이제 뭐 오히려 비기까지 했고 마치 이제 그 뭐야 친선전에서 이제 유럽팀과의 대결에서도 이제 스위스 상대로 비겼다. 그러면 이제 디르케 상대도 좀 해볼만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또 들 수는 있긴 해요. 그리고 이걸 말 안 하고 갔네. 앞선에 이제 호주도 뭐 공격 하나 미정이고 디르케도 이제 일디즈 미정이죠. 유벤산 미정이긴 한데 뭐 일디즈 없다고 해서 뭐 망할 정도는 아니죠. 그래서 둘 다 뭐 공격 하나 미정식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방금 말했듯이 호주가 스위스 상대로도 뭐 비겼기 때문에 친선전 뭐 가능성은 있겠죠. 티르키예 상대로.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이 티르키예란 팀이 냉정하게 오늘은 뭔가 좀 비유를 많이 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데 스위스보다 더 저는 낫다고 생각해요. 약간 뭐 수비 쪽에 있어서는 티르키예가 조금 불안할 수 있긴 한데 확실히 앞선과 중원은 이 티르키예가 세대 교체도 많이 됐고 젊은 피들이 이제 수혈이 많이 됐어요. 그래서 활동적인 부분도 상당히 좋고 제가 그때도 잠깐 말했지만은 티르키예가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스피드를 활용하는 이런 전술적인 측면도 많이 쓰고 활동량이 좋기 때문에 뭐 좌우 이제 크로스도 많이 하고 뭐 스위칭 전략도 많이 쓰고 전술도 많이 끼기 때문에 확실히 이 좋아졌다는 부분이 느껴져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호주가 그걸 이제 맞춰갈 수 있냐 없냐 그런 싸움도 크기도 하고 약간 뭐 스위스보다 약간 수비는 조금 딸릴 수 있어도 앞선과 뭐 중원에서는 더 낫다고 생각해요. 한 1.5배에서 2배 정도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그리고 뭐 호주가 친선전에서 스위스 상대로 뭐 거의 반반 게임을 했다면 모르겠는데 반반 게임도 못했고 비기긴 했으나 뭐 주도는 다 뺏겼기도 했고 그런 거 봤을 때 그래도 저는 티르키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이 새로운 이 세대 교체의 이제 젊은 피의 이 활동적인 부분 괜찮거든요. 그래서 여기는 티르키의 승 보고 기존점 대비해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티르키의 단점적인 부분은 그거예요. 결국에는 수비력에 있어서는 좀 불안한 감은 있긴 해요. 네, 공격으로 약간 찍어 누르는 그런 전방 압박도 상당히 많이 강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호주도 나름 옛날보다는 많이 성장을 하기도 했고 유럽 선들도 즐비하고 골에 대한 뭐 기대치는 있고 하니까 이 경기는 오버를 보겠습니다. 오버.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.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. 끝.